안녕하십니까. 에듀행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2014년 8월 17일 시행한 기출문제 냉동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 다음과 같은 대항류 열교환기의 대수평균 온도차는 해서 단 T1, T2, TW1, TW2의 온도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조건을 한번 표에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그 갈로 안에 단 T1은 40도씨, 그리고 T2는 10도씨, 그 TW1은 4도씨, 그 TW2는 8도씨다 라고 해서 줬네요. 자, 이때 대수평균 온도차를 구하래요. 대수평균 온도차 구하는 공식 L, M, T, D는 요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1 마이너스 T2 나누기 ln T1 나누기 T2였죠. 요게 LMTD 대수평균 온도차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T1이라는 거는 고온이었고요. T2라는 거는 저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뭐가 고온인지 뭐가 저온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요 온도 기준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대향류라고 그랬어. 자, 향류라는 게 뭡니까? 향류라는 거는 두 가지 유체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흐른다면 한쪽은 이렇게 반대로 흐르는 거를 향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반대 개념이 뭡니까? 병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병류라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해서 뭐 다른 말로 평형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요 흐름 방향에 따른 온도 기준은 두 개 다 똑같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둘 다 온도 기준은 뭐냐면은 요 양 끝단입니다. 요 양 끝단이 결국은 온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 우선은 찾아야 될 값이 뭡니까? 고온 T1과 저온 T2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다? 양 끝단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야. 요거 두 개. 그래서 어떻게 구합니까? 40 빼기 8 그리고 10 빼기 4 하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40도씨 빼기 8도씨 하니까 얘 얼마입니까? 32도씨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군데 10도씨 빼기 4도씨 하니까 얘 얼마 나와? 6도씨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셔야 돼요. 그럼 뭐가 고온이야? 32도씨가 고온이니까 얘가 T1이 되는 거고, 6도씨가 저온이니까 얘가 T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도 기준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얘들 두 개 넣으면 되죠. 어려울 거 없어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고 그대로 넣습니다. 자, LMTD는 T1 32도씨 빼기 T2 6도씨 나누기 LN에 32 나누기 6도씨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기로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요 녀석이 15.53 도씨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 약 15.5도씨이다. 그래서 온도 기준이 뭐다? 요 양 끝단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병류든 향류든 똑같아요. 저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온도 차의 온도 기준을 찾아서 높은 놈이 T1, 낮은 놈이 T2 이렇게 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 넘어갑시다. 22번. 다음과 같은 냉동기의 이론적 성적 개수는 해서, 자, 냉동기 성적 개수 구하는 공식 COP는 AW분의 스몰 q 뭡니까? 요 AW가 압축 1 복습시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스몰 q 뭡니까? 냉동 효과. 자, 그래서 압축 1이라는 거는 요 몰레르 선도상 여기죠. AW. 자, 요 구간이란 말이야. 요게 AW예요. 그러면 AW는 141 빼기 135네. 141 빼기 135가 되겠죠. 분의 스몰 q는 어딥니까? 자, 보아하니 요 몰리에르 선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관행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과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야? 열교환인 거야. 열교환 사이클입니다. 뭐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정했어요. 열교환된 사이클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냉동효과, 이론적 냉동효과는 요 안쪽 아닙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열교환해가지고 관행각 시켜서 플래시 가스를 줄인 거고, 그리고 살짝의 과열을 줘서 액압축을 방지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냉동 사이클의 냉동 효과라는 거는 결국
이 전체가 되는 거지. 이 증발기 전체. 그래서 냉동 효과는 135 빼기 106이 되는 거예요. 135 빼기 106. 실제 한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해 보시면은 4.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3번. 나선 모양의 관으로 냉매 증기를 통과시키고 이 나선관을 원형 또는 구형의 수조에 넣어 냉매를 응축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응축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선관이래요. 나선이란 건 뭐냐? 나선의 형태 어떻게 생겼냐? 나선이라는 건요, 나선 이렇게 말린 형태예요. 자, 이거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요런 거 쌤 저번에 봤는데 코일이라고 부르던데요? 그죠? 그리고 얘를 어떤 수조와 같은 통에 담았대. 자, 통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쌤 예전에 응축기 배울 때 통이라는 건 쉘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쉘앤 코일식 응축기죠. 그리고 쉘앤 코일식 응축기를 다른 말로 지수식 응축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3번에 나선관을 어떤 수조에 담았다. 그러면 2번 지수식 응축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4번. 브라인의 금속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암모니아가 브라인 중에 누설하면 알카리성이 대단히 강해져 국부적인 부식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유기질 브라인은 일반적으로 부식성이 강하고 무기질 브라인은 부식성이 적다라고 돼 있는데 부식성이 큰 거는 무기질 브라인이었죠. 그래서 요거 반대겠죠. 유기질 브라인은 일반적으로 부식성이 작고 무기질 브라인은 부식성이 크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24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25번. 냉동기에서 사용하는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을 것.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2번에 전기절연 내력이 클 것. 요것도 맞죠. 그 다음 3번에 응고점이 낮을 것. 그렇죠. 응고점이 낮아야 쉽게 얼지 않지.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인하점이 낮을 것 돼 있는데 인하점이라는 게 뭐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란 말이야. 근데 인하점이 낮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열을 가해도 윤활유가 타버리겠죠. 잘못하면 폭발해요. 그래서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건 4번이죠. 인하점은 높을수록 안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6번. 다음 중 무기질 브라인이 아닌 것은 했네요. 자, 무기질 브라인은 뭐였어요? 무기질 브라인. 제가 요거 외울 때 요대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나, 마, 카라고 해서 그 부식 순서죠. 염화 나트륨이 가장 크고 염화 마그네슘이 그다음 염화 칼슘이 이제 그 부식성이 가장 그나마 무기질 중에는 적은 편인데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였어요? 유기질 브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6번에 보시게 되면 1번에 식염수라고 돼 있는데 요 염화 나트륨이 뭐예요? 소금이란 말이야. 소금 물이 뭔데? 식염수지.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1번에 식염수, 염화 나트륨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염화 마그네슘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염화 칼슘도 맞겠죠. 그럼 아닌 것은 4번 에틸렌 글리콜이 되겠네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27번 흡수식 냉동기에 사용하는 흡수제의 요구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거는 1번에 보시면 용액의 증발 압력이 높을 것 돼 있는데 용액의 증발 압력은 낮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 요소는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였어요. 자, 이때 흡수제라는 거는 요렇게 발생기와 흡수기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증발기에서 넘어오는 기체 냉매를 흡수해가지고 요 발생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기에서는 다시 가열해가지고 냉매는 응축기로 가고 흡수제는 다시 흡수기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이때 흡수제의 가장 큰 그 특징은 뭐냐면 흡수제라는 거는 발생기에 들어가든 흡수기에 들어가든 결국은 액체 상태라는 거예요. 액체 상태.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발생기에서는 가열을 하긴 하지만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를 예로 듭시다. 물은 100도씨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응축기로 넘어가요. 근데 흡수제는 1000도씨가 넘죠. 그 증발하는 온도가 1000도씨가 넘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다시 흡수기로 넘어와서 분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사가 되게 되는데 분사가 되면서 요 상부에 있는 기체 냉매를
흡수해가지고 액체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즉 흡수제라는 거는 발생기에 있든 흡수기에 있든 결국은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지만 지가 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용액의 증발 압력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압력을 가하거나 조금만 열을 가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기로 변하는 거예요. 증발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증발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지. 더군다나 흡수기랑 요 증발기는 동일 케이싱입니다. 요거를 좀 구성도를 자세히 그리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요 위에는 나눠져 있고 얘가 발생기, 얘가 응축기라면 얘가 증발기고 얘가 흡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발기와 흡수기는 결국 뭡니까? 동일 케이싱이기 때문에 둘 다 저압이야. 증발기가 우리가 6.5에서 7.5 정도의 진공을 잡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기도 진공 상태인데 거기에 증발 압력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액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제의 증발 압력은 낮을수록 좋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용액의 증발 압력은 낮을 것. 그리고 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본다면 2번에 농도의 변화에 의한 증기압의 변화는 적을 것. 요건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3번에 재생에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그렇죠. 그래야지 적은 에너지로 쉽게 냉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4번에 점도가 낮을 것. 그렇죠. 계속 순환을 해야 되니까 점도 낮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2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28번. 이상적 냉동 사이클에서 어떤 응축 온도로 작동 시 성능 개수가 가장 높은가? 단 증발 온도는 일정하다 해가지고, 자, 이거는 기준이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28번의 답은 1번입니다. 20도씨. 성능 개수가 가장 높은 온도. 자, 다음 29번. 왕복동식 압축기와 비교하여 터보 압축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네요. 자, 터보 압축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고압의 냉매를 사용하므로 취급이 다소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터보 압축기는 저압 냉매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압 냉매이기 때문에 취급도 용이하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저압의 냉매를 사용하므로 취급이 다소 용이하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2,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30번 문제. 냉동기 속 두 냉매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작동될 때 A 냉매를 이용한 압축기의 냉동 능력을 RA, B 냉매를 이용한 압축기의 냉동 능력을 RB라 할 경우 RB분의 RA의 B는 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단 압축기의 피스톤 압출량은 동일하며 최적 효율도 75로 동일하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그 냉동 효과와 비최적이 A와 B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어렵지 않아요. RB분의 RA의 B를 구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 냉동 능력의 B란 말이에요. 그래서 RA와 RB의 냉동 능력을 구해서 RB분의 RA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냉동 능력을 구해야 되지. 냉동 능력 구하는 공식이 Q는 G 곱하기 스몰 q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때 Q가 뭡니까? 냉동 능력 kcal per hour. 그리고 냉매 순환량 G죠. 얘가 kg per hour. 그 다음 스몰 q는 냉동 효과 kcal per kg이었어요. 요거 두 개 곱하면 kg 사라지니까 kcal per hour라는 냉동 능력, 즉 열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조건을 보아하니 조건에 보시면 냉동 효과 스몰 q는 줬어. 그리고 열량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구하려니 냉매 순환량 G가 필요하죠. 근데 냉매 순환량 G는 별도로 주진 않았어요. 대신에 뭘 줬습니까? 비최적이라든가 혹은 뭐 압축기 피스톤 압출량, 최적 효율을 줬네요. 요거를 보니까 이 공식이 기억나. 자, G라는 거는 냉매 순환량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었죠. 비최적 스몰 V분의 피스톤 토출량 V, 요게 여기서는 압축기의 피스톤 압출량이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이타 V, 최적 효율. 자, 요렇게 하면은 냉매 순환량 kg per hour가 나왔었죠. 자, G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러면 요 G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공식에. 그럼 공식 다시 써보면 Q는, 자,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스몰 V분의 대문자 V 곱하기 이타 V 곱하기 냉동 효과 스몰 Q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뭔데? 얘가 G잖아. 그래서 주어진 조건 그대로 넣습니다. 한번 보면은 우선은 RA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RA는 자, 요 공식이라고 했죠. 비최적이 0.509 분의
자, 피스톤 압출량은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1로 통일합시다. 1 곱하기, 자, 최적 효율 스몰 v죠. 스몰 v가 아니고 이타 v. 이타 v는 0.75 곱하기 냉동효과 스몰 q는 얼마입니까? A 같은 경우는 269.03.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시면 제가 미리 구해왔어요. 396.4 kcal/h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RB 역시 동일합니다. RB는 자, 비최적이 0.077 분의 V는 같다. 그래서 1 곱하기 최적 효율도 같죠. 0.75로 0.75 곱하기 자, 냉동 효과는 40.3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구해보면은 392.92 kcal/h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RA, RB의 냉동 능력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 R, B 분의 RA의 B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둘 다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RB가 요 녀석이죠. 392.92 분의 RA는 요 위에 거 396.4가 되니까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1.0088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30번의 답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요. 1. 자, 그 다음에 31번. 추결장치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추결장치라는 게 뭐예요? 열을 축적하고 있다가 피크타임 때 쓸 수 있는 장치를 추결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수처리가 필요 없고 단열 공사비가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빙추결도 있고 수추결 방식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가 수추결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수추결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수조가 있으면 물탱크라고 칩시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냉동기 같으면은 그 물을 차갑게 만들어서 차갑게 냉각한 브라인을 잠시 여기에다가 충전을 해두겠죠. 충전을 해뒀다가 피크타임 때 너무 더울 때 요거를 이제 실내로 공급해서 부하를 좀 더 감소시키는 그런 게 이런 추결 방식이 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수처리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방식 어때요? 잠시 머물러 있어야 돼. 정체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체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수질이 오염됐다. 그럼 아래쪽에 뭐가 생깁니까? 스케일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수처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처리 해야 되는 거야. 뭐 물론 빙추결 방식이랑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처리가 필요 없고 이게 틀렸고요. 수처리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리고 단열 공사비는 감소한다 돼 있는데 자, 이거 단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열 다 빠지는 거야. 시컷 뭐 냉각해놨는데 바깥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막 이렇게 전달돼 들어온다든가 겨울철에는 온수를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온수의 그 열량이 바깥으로 방열돼 버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단열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촥 단열시켜가지고 외부로 빠지는 손실열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단열 공사비가 감소한다? 반대겠죠. 단열 공사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1번에 틀린 거는 1번이죠. 수처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단열 공사비는 증가하게 된다. 자, 그리고 2,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그냥 읽어보세요. 자, 다음 32번. 냉동장치의 운전 중 압축기의 토출 압력이 너무 높아지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장치 내에 냉매를 과잉 충전하였을 때 당연히 토출가스 압력 올라가겠죠. 그 다음 2번에 응축기의 냉각수가 과다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만약에 몰레르 선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몰레르 선도가 있었는데 냉각수가 과다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냉각수라는 거는 응축기에 있는 냉매를 응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물을 냉각수라고 하겠죠. 그럼 냉각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응축은 더 잘 되겠지. 응축이 더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도 떨어지고 압력도 떨어져. 즉 몰레르 선도상에 그려보자면 응축 압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요. 그럼 토출 압력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녀석이 요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냉동장치 운전 중 압축기 토출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냉각수 과다가 되는 겁니다. 냉각수가 많을 때는 오히려 응축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고로 압축기의 그 토출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 말은 압축비가 감소해서 냉동 효과가 늘어난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32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33번. 유량 100L/min의 물을 15도씨에서 9도씨로 냉각하는 수냉각기가 있다. 이 냉동장치의 냉동효과가 40kcal/kg일 경우 냉매 순환량은 단 물의 비율은 1kcal/kg 독해이다. 해서 조건을 줬네요. 자, 여기에서는 냉매 순환량을 구해라 라고 했고요. 주어진 조건이 냉동 효과가 또 주어졌네요. 그러면 어떤 공식으로 풀면 될까? 자, 냉동 효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구해야 될 게 G예요. 그리고 열량을 구하라고 뭐 유량이랑 온도차랑 다 줬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Q는 G 스몰 q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냉매 순환량, 요 녀석이 냉동 효과, 요 녀석이 열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량은 주어주진 않았어. 대신에 조건을 줬죠. Q는 GC 델타 T잖아요. 요런 조건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요 Q를 구해보게 되면 100L/min이기 때문에 hour로 바꿔야 되죠. 곱하기 60 곱하기 C는 1이었고요. 그 다음 온도차는 15도씨 빼기 9도씨가 되겠네요. 그럼 뭐 단위까지 제가 적어 드리자면 유량이 100L다. 이 말은 물이 100L다. 그리고 물이라는 거는 1L가 1kg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kg/min인데 60을 곱해줬으니까 얘는 hour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 비열 kcal/kg에 여기서는 독K라고 줬고요. 요게 델타 T다 보니까 도시도 될 수 있고 독K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서 kcal/h라는 열량 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 열량 Q의 값은 36000 kcal/h가 됩니다. 그럼 Q까지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네. 자, Q는 36000일 때 G를 구해라. 곱하기 냉동효과 얼마입니까? 4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G를 구하게 되면은 G는 여기에 내려가니까 40분의 36000.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되죠. 구해보시게 되면 답은 900kg/h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4번. 핀 튜브관을 사용한 공냉식 응축관의 자연대류식 수평수직 및 강제대류식 전열 개수를 비교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전열 개수라는 게 뭐예요? 전열 효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열 효율이 가장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답은 3번이에요. 강제대류, 그 다음에 수평형, 그리고 수직형. 그래서 요 수평 수직이 자연대류니까 당연히 강제대류는 펌프로 돌려버리니까 전열 효율이 가장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 수직을 비교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죠. 그 보일러가 됐든 냉동기가 됐든 수직형 또는 입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소형이라고. 소형이기 때문에 전열 효율은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수직 요런 순서가 되는 거겠죠. 강제 수평 수직입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증발 온도와 압축기 흡입가스의 온도차를 적정값으로 유지하는 것은, 자, 온도차를 적정값으로 유지한다. 온도 조절식 팽창 밸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36번. 온도식 팽창 밸브 TV의 작동과 관계없는 압력은, 자, 요 녀석이 온도 조절식 팽창 밸브죠. 방금 앞에서 나왔던. 그래서 요 온도 조절식 팽창 밸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요. 여기에 TEV를 설치하게 되죠. TEV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감온통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증발기의 출구 온도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자, 온도식 팽창 밸브 TV의 작동과 관계없는 압력이라고 했어요. 우선은 증발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1번에 증발 압력 당연히 관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스프링의 압력, 요 안에 동작을 위해서 스프링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스프링의 압력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감온통의 압력, 요 감온통 내에 가스 압력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응축 압력, 이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죠. 응축기랑은 얘는 전혀 관계가 없지. 그래서 36번에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37번. 냉동부하가 50 냉동톤인 냉동기의 압축기 출구 엔탈피가
457kcal/kg이고 증발기 출구 엔탈피가 369kcal/kg, 그리고 증발기 입구 엔탈피가 128kcal/kg일 때 냉매 순환량은 단 1냉동톤 3320kcal/h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몰레르 선도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일단 압축기의 출구 엔탈피 여기죠. 여기 엔탈피가 457이고요. 그리고 증발기의 출구, 증발기 입구 출구니까 여기 출구가 369가 되고, 그리고 증발기 입구 여기겠네요. 128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는 값은 뭐예요? 냉매 순환량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현재 냉동 부하는 50RT가 된다. 냉동톤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구해보려니 어떤 공식을 쓰면 되겠다. Q는 G 곱하기 스몰 q. 야, 이 공식 오늘만 한 3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요 열량 Q는 뭡니까? 50RT잖아. 50RT인데 요거를 kcal/h로 바꾸려면 50 곱하기 3320 해야지 요 Q가 되는 거죠. 는 G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고, 곱하기 스몰 q, 요거 뭡니까? 냉동 효과 어디예요? 증발기잖아. 그래서 369 빼기 128. 369 빼기 128 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G는 얘들이 내려가니까 369 빼기 128 분의 50 곱하기 3320.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688kg/h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8번 문제. 다음 그림은 어떤 사이클인가 해서, 자, 제가 요거 생긴 모양대로 문제에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긴 냉동 사이클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긴 냉동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렇게 생긴 냉동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 세 가지는 그림만 보고 반드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뭐예요 이거? 한 개, 두 개, 2단 압축, 그리고 요거 한 개, 1단 팽창. 자, 요 녀석은 한 개, 두 개, 2단 압축. 여기는 한 개, 두 개, 2단 팽창.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사이클이 한 개, 두 개라고 해서 2원 냉동 사이클. 자, 이렇게 불렀었죠. 2단 압축, 1단 팽창 사이클,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 그리고 2원 냉동 사이클이다. 자, 그럼 38번의 답은 뭐겠어요? 답은 2번이겠죠.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냉동장치의 액관 중 발생하는 플래시가스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플래시가스라는 게 뭐예요? 가장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증발기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증발해버린 냉매가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증발기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증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증발기에 들어가더라도 증발 효과는 없는 거예요. 증발하면서 주변에 열을 뺏어야 되잖아. 근데 미리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냉동 효과가 없죠. 고로 이 녀석은 안 좋은 가스가 되는데, 플래시가스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직사광선에 배관이 노출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배관이 길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죠. 왜?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외부 햇빛의 온도를 받아서 그 온도에 의해서 냉매가 미리 증발해버린다던가, 혹은 배관이 길 경우에는 마찰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 마찰 저항에 의해서 냉매가 미리 증발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봅니다. 이런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1번, 액관의 입상 높이가 매우 작을 때라고 돼 있는데, 매우 작을 때는 오히려 발생하지 않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액관의 입상 높이가 길어져 버리면은 마찰 저항이 커지니까 그로 인해서 플래시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거는 1번이 되겠네요. 액관의 입상 높이가
현저하게 길 때 발생하게 되죠. 그 나머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2번에 냉매 순환량에 비하여 액관의 광경이 너무 작을 때 이것도 마찰 저항이 증가하니까 플래시가스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배관에 설치된 스트레이너, 필터 등이 막혀 있을 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확 좁아지게 되니까 그로 인해 교축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교축하게 되면 일부는 기체로 바뀌고 일부는 액체로 바뀌잖아요. 모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플래시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에 액관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햇볕 때문에 그 온도 때문에 미리 증발해 버릴 수 있다고. 자, 그래서 39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암모니아 냉동기에서 냉매가 누설되고 있는 장소에 적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면 어떤 색으로 변하는가? 자, 요거는 청색으로 변했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